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8,228만원대.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CPI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으면서 시장이 약간 숏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CPI 발표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전달인 2.5%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그래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측치가 다만 2.3이었기 때문에 2.3이나 2.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롱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2.4가 나왔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달보다도 많이 나오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그리고 물가도 살짝 좀 예상치보다 조금 덜 잡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숏으로 조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시간까지 그래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일봉상의 아랫꼬리가 이렇게 세게 달리는 봉의 형태, 이 아랫꼬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새로운 또 저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당시의 아랫꼬리랑 굉장히 흡사한 패턴이거든요. 여기서부터도 이 아랫꼬리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올려치고 올려치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랫꼬리가 달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내려가지만 그래도 꼬리 저점까지 이탈은 하지 않으면서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또 큰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요런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달아주면서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는 이런 캔들 자체가 하나의 또 저점으로서 이제 작용했던 그런 이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충분히 여기를 저점 삼아서 한 번 더 위로 이제 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일단 단기 시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58.9K를 찍고 나가지고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줄줄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빠진다든지 하는 게 최근에는 계속 나오던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올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자리에서 바로 빼버리고 바로 빼버리고 바로 빼버리는 패턴들이 나온 반면에, 지금은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면서 횡보를 옆으로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끌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움직임이 일단은 조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이 위로 이따 저녁 시간에 이제 PPI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이번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도 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예측을 뭐 나쁜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소폭 오를 수는 있겠지만 월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근원보다 더 중요한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보다도 더 빠졌을 것이다. 작년 대비해서도 더 빠졌을 것이다. 약간 좋은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 시장 예측치대로 나오거나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횡보를 시키고 있는 이 차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숏을 잡을 수 있지만 그걸 한번 짜주는 슈팅이 또 위로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캔들, 일봉의 캔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 아랫꼬리, 어제 만들어준 이 아랫꼬리를 저점 삼아서 요런 식의 장대 양봉을 오늘 세워줄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발표, 지표 발표 시간에 맞춰서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런 일봉, 음봉상의 긴 아랫꼬리 상당히 아랫꼬리 길게 달린 겁니다. 지금 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셔도 요런 패턴들 이후에 요런 식으로 쭉쭉 상승했던 패턴이 나오고, 너무 또 일봉은 조금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3일봉 관점에서 여유롭게 봐야 되는 것도 이제 중기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봉도 중요하지만 이 주봉은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7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길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단기 타점을 잡는 데에는 오히려 이제 3일봉 추세가 조금 더, 일봉은 너무 짧고 일주일은 너무 길고, 그래서 3일봉 3일로 끊어서 보는 게 약간의 이제 중기 패턴들, 바닥이라든지 고점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3일봉 음봉 뜨면은 빠지거든요. 3일봉 음봉 뜨면 빠지고, 여기도 3일봉 음봉 뜨면 빠지고, 그러면 반대로 바닥에서는 3일봉으로 양봉 마감을 했을 때 내려올 만큼 내려온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직전에 이제 3일봉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떠줬을 때는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위로 최소 20-30% 정도는 비트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조금 이 바닥권 직전의 음봉을 장악해주는 양봉 3일봉이 떴을 때 하나의 변곡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이 3일봉 패턴만 봐도 여기서 바닥,
내려올 만큼 내려지면서 음봉 마감 이후에 꼬리 달아주고 꼬리 달아줬죠. 지금도 그 다음에 다음 3일봉에서 양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감까지 해주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완전히 바닥이냐를 속단하기 이른데, 만약에 이 다음 3일봉이 이런 식으로 지금 떠있는 이 음봉을 좀 장악해준다, 몸통 이제 상단 자리까지 장악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직전에 이제 66K를 뚫어주는 70K까지도 68에서 70K까지 구간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제 상당한 이제 패닉셀 CPI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었던 이 6만 달러 구간을 한 번에 깼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한 번에 밀어붙였죠. 이런 식으로 빔을 주면서 결국에는 58.9K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려 찍은 구간을 지금처럼 그냥 강하게 다 말아 올리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V자 골파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충분히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파기 구간, V자 골파기 이런 V자 골파기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라는 것도 일단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봉 최근에 보여줬던 이 비트코인이 52K를 찍고 나서 66K까지 올려준 이 상승, 이 반등하는 힘의 세기 자체는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이 고점 자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따지 못하고 62K나 64K에서 머뭇거리면서 빠졌다라고 하면은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여기서 저점도 높여놓은 상황에서 고점을 높여놨다라는 거는 이제는 뭔가 채널을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면서 큰 채널을 위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서 66K 찍어주고 조금 밀렸지만은 어쨌거나 고점을 높여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란 이스라엘 사태도 있었고, CPI나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이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일본 캔들상 이 윗꼬리, 강한 음봉의 윗꼬리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주요 매물대까지 깼는데 대칭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윗꼬리, 아랫꼬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깨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였던 6만 달러를 한번 깼다가 바로 밀어 올리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이 구간이 일단은 이제 하나의 좀 바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 없이 다음 3일봉만 양봉 마감을 해주면은 그 이후에는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의 랠리, 상승 랠리가 충분히 좀 펼쳐지면서 7만 달러까지 가는 패턴이 충분히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안 빠지고 있죠. 지금도 양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수직 낙하를 했던 이 자리부터 쭉 이제 뺐는데, 다시 이걸 이렇게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은 61.3K거든요. 여기 61.3K까지만 가주면 다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골파기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요 매물대 자리는 여기서 머물던 자리였기 때문에 요 매물대 위로 조금 안착을 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세게 밀릴 수는 있죠. 주요 매물대니까 한번 밀리다가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내면서 이렇게 또 고점을 먹어주고 눌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이탈시키면서 상당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바닥이 조금 잡히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롱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오른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깨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들 지금도 올려놓고 강하게 양봉준 6만 달러 구간이라든지, 이후에 횡보하면서 지금도 깨지 않고 있는 6만 500달러 구간이라든지, 요런 구간들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여기를 잡을 수 있고,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면 요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를 손절을 잡는다 해도 상방으로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고, 특히나 뭐 이번 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의 상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 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의 롱 포지션은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거의 다 고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굉장히 강하게 올리거든요.
보면요, 이게 빠졌다가 올릴 때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봉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양봉으로 이제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이런 거는 힘이 상당히 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다만 어제 일본 캔들이 길게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는 측면에서 바닥이 일단 좀 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자, 또한 두 가지 시장에서의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확률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56%에 육박합니다. 거의 지금 트럼프 당선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3주 4주 정도가 남은 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이 비트코인 쪽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이제 훨씬 좋죠. 친 비트코인 성향의 의원들 또 공화당 쪽에 훨씬 많고, 사실 이제 선거 운동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제 지지층 유세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해리스는 언급도 잘 없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이제 컨퍼런스까지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비트코인 쪽에서는 충분히 좀 더 이제 상승이 나올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역대급 56%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제 최고치를 또 갱신을 계속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견인을 해줄 수가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가 혼자가 아니죠. 결국에 이제 공화당 당원들과 같이 움직이는 트럼프인데, 그런 공화당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이런 뭐 투심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혹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이후에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트럼프한테는 선거 운동상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선거를 이제 치러야 추가 축포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결국에는 미국의 주요 비트코인 메이저 세력들도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 분위기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호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중국이 2,830억 달러 380조 원이죠. 380조 정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런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엄청난 상승세를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머니 프린팅, 전체 이제 자본 통화량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도 계속 금리를 내릴 것이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죠. 3년 2개월 만에 피벗, 한국은행도 0.25% 금리를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은행에서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은행에 묶여있는 돈들을 사람들이 이제 빼서 다른 투자처로 이제 옮길 텐데,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주식이나 코인 시장 쪽으로 충분히 좀 흘러 들어올 여지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도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9만원 언저리에서 현재 5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과연 은행에서 뺀 돈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월봉도 지금 수직으로 내리꽂는 과정이고, 주봉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움직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은행에서 뺀 돈을,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충분히 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자 매력은 나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마도 이제 이번 연말 랠리와 미국 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지금 향후 2주 내로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사상 가장 긴 반감기 이후 행보라고 하는데, 2020년도 뒤에 연보라색 지표만 보더라도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 현재도 이런 식으로 질이 멸렬하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4분기 들어서 한번 위로 쏘아 붙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로도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 임박이 거의 다 좀 임박했다, 그렇게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차트적으로도 요 당시 이제 49K를 찍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그려놓고 한번 올려주고 조금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뚫어내는 흐름, 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72K에 걸려있는 상당한 숏 물량 한번 충분히 좀 깨러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이후에 다음 주에 비트코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크게 떨어진 이 음봉 66회에서 떨어진 이 몸통형 음봉만 다시 장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당연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일단 66K만 가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70K에서 72K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런 흐름이 충분히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들 그리고 이제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12시 50분에 솔라, 카바, 아크 다 잡아드렸는데 솔라, 아크, 카바 1, 2, 3등을 하고 있죠. 이게 12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지점이었습니다. 솔라 같은 경우에도 12시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13시부터 해가지고 14시에 장대 한번 꽂아주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라는 이 당시에도 좀 잡아드렸던 코인이죠. 이 당시에도 올라가는 거 중간에 잡아들여가지고 떡상 나왔다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밀렸으면은 이제 여기서 4시간 봉이라든지 일봉상의 흐름 보면은 또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아크 같은 경우도 일봉 보시면 올려치고 내렸다 올려치고 내리는데 크게 안 빼고 있고 어차피나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아크 같은 것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졌다. 요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0원에서 12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죠. 그래서 카바도 얼마 전부터 계속 좀 강조를 드렸었고요. 카바도 어차피 주봉상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터졌고 그럼 충분히 600원에서 700원, 8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빅타임도 잘 올라가고 있고 빅타임은 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 10월 17일 무기한 선물을 상장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7일날 상장 빔 한번 주고 크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빅타임도 아까도 짚어드렸던 코인이고 짚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261% 수익. 니로 코인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제2의 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코인. 솔라도 아까 12시쯤 짚어드린 코인 411% 수익. 니로 피스네트워크도 좀 이따가 조금 차트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친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트를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비트가 6만 달러를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은 크게 안 빠졌다라는 게 일단은 또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알트가 이번에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반등이 지금 조금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빅타임 같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17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솔라는 이미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건 배제하더라도 아크 같은 거 아직 제대로 안 쐈다. 빅타임도 마찬가지. 카바도 제대로 안 쐈다. 주봉을 보시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진 알트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몸무게가 가벼운 이런 잡코들이 의외의 폭발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타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타도 1000원의 벽을 계속 못 뚫다가 빠졌는데 이번에 비트 빠질 때도 저점 살짝 갱신해놓고 오늘 나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제타 체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다시 한번 1000원을 트라이하고 한번 막힐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뚫어내면 이제 1300에서 1500원까지도 좀 볼만한 그런 코인이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올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수직으로 올리는 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힘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 피스 네트워크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스 네트워크도 충분히 주봉상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일단 500원 뚫어주면서 550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골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렘도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주도하는 거의 뭐 업비트 전용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봉상으로도 많이 눌렸고 이렇게 한 번씩 펌핑 주면 그래도 750원에서 1000원 정도 찍어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사놓고 들고 있으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천장 찍어주는 그림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타임 지금도 잘 올라가죠. 다 잡아드렸습니다. 빅타임도 올라가는 냄새는 기가 막히게 다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빅타임도 영상 찍기 전에 5시 20분 정도에 다 잡아드렸죠. 빅타임 3일봉을 보시면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상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좀 써가지고 손절 딱 잡는다라고 해도 위로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땅바닥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땅바닥에서 한번 올려주고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N자로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빅타임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고 코인베이스의 선물 상장까지 10월 17일 정도에 이제 매도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업비트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장하고 나서 위로 쏘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 다 집어던지고 하락이 나오는 케이스. 예전에 수위 같은 것도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죠. 집어던지죠.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저런 대형 거래소 상장 이래는 이제 빔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보신 김에 수위를 좀 더 보게 되면은 뭐 수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의외로 조금 잘 안 빠지고 있어요. 비트가 6만 달러를 깨는 구간에서도 이제 고가권을 나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쏘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위를 진입을 한다 해도 이번 저점은 지켜야 되겠죠. 2374 이번 저점 좀 지키면서 여기 손절 잡고 추가 상방을 보는 전략도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나. 어차피 손익비상 짧게 손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신고가까지 이 3,200원 직전의 고점까지 넘겨주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고점을 찍었음에도 쉽게 빠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고가 랠리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을 뚫어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고 눌림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또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고점 이렇게 따고 또 빠지는 흐름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도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추가 상승을 보는 관점도 이제는 조금 유효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비트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알트들은 심하게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등 나올 때는 더 세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상승의 냄새가 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고 상승 쭉 좋게 주고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저점 한번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도 같은 경우도 짧게 이제는 요 자리 저점 이제 885, 886 정도 손절을 잡고 충분히 상방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1200에서 1400원까지도 목표로 조금 볼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이번에 이제 비트 빠지는데 나름 선방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는 뭔가 이제 상승하려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업비트에는 없지만 이제 비트겟에 있는 제2의 도지 니로라든지 고양이 코인, 뮤, 그 다음에 에이겐 레이어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아직 업비트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비트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 외에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겐 레이어, 니로도 보시면 오늘도 강력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지 코인의 뒤를 이어서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와줄 만한 그런 코인이고, 고양이도 대표적인 반려동물의 하나죠. 이제 강아지가 같기 때문에 이제는 고양이도 한번 힘을 보여줄 만하다. 이런 뮤, 캣 인 더 독스 인 더 월드,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차트가 평이하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쪽으로 이런 것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트가 빠졌다가 반등을 줄 때 그 반등할 때 강하게 튀어오르는 알트들이 향후에 더 추진력을 얻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크, 빅타임, 카바, 제타체인, 피스, 골렘, 온도 이런 코인들 우리가 충분히 조금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알트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거죠. 비트 이렇게 반등 세게 하는데도 못 올리는 이런 코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금 음봉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큰 추세상 조금만 더 올리면 신고가입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에 주말장 조금 횡보하거나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조금 많이 좀 반등을 그래도 준 거는 맞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다음 주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말까지 상황을 좀 보면서 다음 3일봉이 양봉을 마감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